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재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 외교 나라가 부끄럽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건부를 연기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소미아 파국 막아 다행, 문제는 지금부터다. 동아일보는 외교의 시간 번 한일 지혜 모아 진정한 해법 도출해내야 한다. 한국경신문은 지소미아 유지, 한미일 동맹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거센 요구에 등 떠밀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외교 안보의 긴 안목 없이 이념, 진영 논리 끼워선 곤란하다. 매일경제신문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일본도 상응조치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지소미아는 말 그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총리는 외국과가 없었고 그 사이에 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정도로 미국 압력에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 교환은 2014년 맺은 한미일 간 군사정보 약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엔사 이름으로 미군이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틀어지고 있는 미국이 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 미일 군사 일체화 상태인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별도 군사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북한이나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은 미국을 통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군을 일본 자위대 하위에 편제하려는 음모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엉터리 같은 외교 전략으로 이런 결과를 자초해버렸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탈원전 데모 시 부추기는 태양광 사기 피해 안 보이나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사업에 사기가 있다면 법으로 엄단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탈원전이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핵 마피아들의 공격이 끈질기죠. 아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공격을 통해서 혹시나 탈원전으로 갈지도 모르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기업의 자리세 뜯는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재발등 찍는 짓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역 자원 시설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조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돼야 할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청와대한 유재수 진짜 뒷배는 누군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당연히 밝혀야 할 일입니다. 먼저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린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북송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김정은 모시려 탈북 어민 2명 제물로 바쳤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인권, 국내 관련법, 국제법 등을 검토해 북송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고발이 있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문 정부의 대북 구애도 북의 오만 방자함도 더 넘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통령 친서로 초청했는데 북쪽이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업적부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착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초청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쪽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거절을 했습니다만
양쪽의 외교 행위를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꼭 가야 할 방향이지만 경직되진 않게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국민의 호응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쓰레기는 포화 상태고 특히 한국이 자원을 소비하는 땅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조건에서 비할 때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구조를 재조정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든가 이런 것으로서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도 파업 관련 산경신문은 KTX, SRT 합치면 절대 안 된다 일깨워주는 철도 파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KTX, SRT 통합론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파업 대비 차원에서도 분리 경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SRT가 뭐 민영화를 하면서 경쟁과 효율을 내세웠지만 철도 공사는 뭐 크면 또 철도공사가 파업했을 때 노조가 철도를 파업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조건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SRT를 분리시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설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SRT와 공동 파업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철도는 파업하고 SRT는 파업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노동자들은 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통합을 주장하는데 고작 파업 막기 위해서 비효율과 낭비가 분명한데도 국가기관 산업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한심한 주장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산경신문은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보유세, 건보료, 폭탄 뭐 하는 건가?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올랐는데 보유세나 건보료는 오르면 안 된다는 주장은 뭐죠? 집을 팔 때와 살 때를 비교해 차액은 전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전제라면 보유세와 건보료를 집에 연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도 올라가는데 집을 기반으로 하는 이 보유세를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신문사수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